자, 그럼 가볼게요. 자, 0부터 K는 2분의 파이까지잖아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라고 얘기했고, 그럼 X도 역할이 비슷해 보이긴 하죠. 0부터 2파이까지 둘 다 범위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을 말하는 모든 실근은 실근은 X라고 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X가 된다고, X가. 네, 맞습니까? X가 미지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K는 미정상수 이렇게 이제 뭐라고 보죠. 그 녀석의 모든 실근의 합이, 자, 다시 뭐라고요? 모든 실근의 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실근의 합이 5분의 8 파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5분의 8 파이야. 그럼 역으로 그것을 만족하는 K를 또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지, 마지막에.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주 변수 역할을 하는 건 X가. 어떻게 할 건데? 탄젠트,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실마리를 잡아야 돼. 탄젠트 K분의 1. 뭔데 이거? 뭐 어떻게 돼 이거? 아? 이런 방정식을 직접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직접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구해야 되긴 하는데 대수적으로 구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때는 그래프예요. 자, 다시요. 이 방정식의 큰 x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탄젠트 x라는 함수와, 자, 이거는 그냥 상관없죠. 두 번째,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함수죠.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일까? 이거 나는 상관함수. 변수를 x로 보겠다. 얘는 무슨 함수예요? 상수 함수. k는 그냥 이 구분점에 그냥 외로가 아니라 나는 변수. 나는 상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너를 이 범위에서 그리는 게 1차지.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자, 맞다. 여기 얘기하면 여기가 네, 짜잔, 짜잔. 이게 나거든, 탄젠트가.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여기에다 이 파란색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이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야지. 근데 잠깐, 어디다 그려야 돼? 어디다 그려야 돼? 어디다 그리게? 이때 이 범위를 보라고요. K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수 어딘가에 너를 제대로 그리느냐 이거지. 문자 구분만 잘해도 수학은 잘합니다. 그냥 그림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찾는 x라는 거는 이렇게 알파와 x라는 거는 베타가 있는데, 자, 따라간다. 삼각함수는 무조건 중요한 게 주기와 대칭성. 삼각함수의 교육과정상의 존재 이유는 주기함수의 대표, 점대칭과 선대칭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대표. 그러니까 애들 풀려면 주기, 대칭성 기반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간단해. 알파, 베타 사실 저렇게 노는 게 아니라 요게 뭐니 이게 뭐겠어? 주기라고. 그럼 탄젠트의 기본 주기니까 파이라고. 그러니까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두 근, 다시 이것에 생각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란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파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럼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이게 5분의 1 됐다. 문제가 풀려 나가는구나. 보세요. 그지? 그럼 이제 이 알파가 5분의 3파이. 그죠? 그럼 그러한 알파는, 자 보세요. 10분의 3파이니까 이 위치 근방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5보다 작으니까 됐다. 10분의 3파이. 됐죠? 근데 나 뭐 찾아야 된다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시 1차적으로 모든 근의 합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자, 근의 정체를 밝힌 거야. 근데 이건 x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결국에 이제 다시 k로 전환해야 되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빨간색 가자. 그럼 이 탄젠트 k를 포함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이 k를 어떻게 찾으러 가야 된다? 역시 잘 보세요. k는 미정상수이긴 하지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지. 결국에 k에 대한 방정식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 필요해요. 얘기하고. 이제 k가 주목받아야지. 그럼 이 k는 어떻게 구할 건데? 알파를 대입하면 이게 너 아니야? 자, 다시 뭐라고? 저 탄젠트에다가 저 알파 대입하면 되죠. 근데 알파가 뭐라고? 특수각은 아니지만 10분의 3파이죠. 여기서 이 녀석의 삼각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고비가 생기죠. 오늘 얘기했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실수했던 포인트에서 얘기했어. 뭐지 이거? 자, 봐봐. 관계에 대한 얘기다. 선생님이 아까 부호 잘못 썼던 거. 관계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이 세타는 일사분면이어도 좋고 어디든 상관없는데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저 세타가 일사분면인 것처럼 생각하고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어떻게 됐었어? 바로 가서 그죠? 야, 뭔데? 이게 나 다시 뒤집을 수 있지. 탄젠트 방정식. 그리고 잘 봐. 내가 찾는 저 K의 범위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1대1이에요. 값은 유일해. 그 얘기 왜 필요하죠? 봐. 얘는 탄젠트 다시 역으로 오라고 그래요. 이 값과 이 값 그냥 같은 거라고. 그냥 하나로 하나. 됐죠? 마무리. 따라서 10분의 3 파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K는 어떻게 되냐?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5분의 파이인가요? 답을 한번 보실까요? 답이 있어야 되는데 4번. 내가 답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때? 아,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그런데 이건 3점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게 맞아. 이거 한 12번 이런 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3점에서 이렇게 8번이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안 풀려요. 되게 당황하겠는데 이거는요, 내 생각에는 한 3등급 때부터는 이거 못 푼다고 안 되고 3등급 때부터는 못 풀어요. 이거 시험 시간에 되게 당황할 거예요. 3등급 되면 이게 안 풀리면 안 되거든. 8번 이런 데는 위기가 되면 안 되고, 사실 3등급 때는 기대감이 뭐 10번, 11번에서 위기가 되는 거는 좀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6번, 7번, 8번에서 그렇게 되면 이거 멘탈 확 깎는 확 깎. 그러기 딱 좋은 문제죠. 그리고 왜 별표치라고 그랬을까요? 잘 물어본 거죠. 잘 물어본 거라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삼각 방정식의 근본풀이를 그래프로 전환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보게 되는 모든 그래프는 주기성과 대칭성 기반으로 가야 돼. 무등의 풀이가 그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주기 기반으로 그냥 특성을 그냥 물어봤다. 그러니까 뭐 범위도 많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 마지막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저 K를 내가 미정상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K가 변수가 되는 순간으로 전환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뭐, 야, 무조건 나는 상수고 나는 무조건 변수야. 이게 아니라고요. 상수와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f, x가 t인 것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그럼 이건 문제 안에서 x도 변수고 t도 변수인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럼 쟤도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k도 변수고 x도 변수인 거야, 잘 생각해보면. 근데 어떤 등식도 두 문자를 동시 변수로 보지 않아.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건 하지. 이거 음함수. 이게 함수가 될지는 난 모르겠다. 아니, 음함수는 이게 도형이 될지는 모르겠다. 함수는 아니고요. 이 음함수는요, x와 y를 변수로 봐.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특정 문자로 미분하기로. 그러니까 결국 변수는 하나야. 시작할 때. 동시 변수가 아니라고. 다시 위로 가볼게요. 자, 얘는 뭘로 미분한다고? x로 미분해. 그럼 여기는 변수가 x, y의 관계로 두 개가 들어가 있지만 x로 미분해. 어떤 문자를 우선 지정한다는 얘기지. 다시 위로 가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x도 변수고 t도 변수가 아니라 이것을 만족하는 실근 우선은 x라고. 그럼 x가 변수일 때는 뭐예요? 상수이지만 fx라는 함수를 그리고 여기서 y는 t를 그려가지고 얘의 교점을 그릴 때 저 t는 상수 함수인데 이제 움직임을 갖죠. 이때 t는 변수가 되지. 맞아? 그럼 어떤 벽을 딱 지나는 순간 나 변수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무조건 상수, 너는 무조건 끝까지 변수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전환해가지고 뒷부분 탄젠트 k에 대한 마지막 방정식을 너희들이 연결할 수 있고, 거기에 아주 묘하게 요 역수를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어려운 건가? 아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벽이 막힐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깔끔하게 물어봤고, 내가 끝까지 디테일을 살렸던 게 이게 1대1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K의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와 있어. 그럼 답은 복수에서 골라야 될 수도 있어요. 이해돼? K의 범위에 따라서 이 답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 근데 K의 범위를 지금 3점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주면서 저 값은 그냥 무조건 하나로 결정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까지 와버린 거죠. 괜찮지? 그 정도까지. 8번은 별표. 겁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잘 물어봤다. 뭐 이거 점수, 뭐 번호 이거 다 중요하지 않고 자체로서 의미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끝판왕 21번 수능 넘어가 보자. 자, 우선 번호대를 보면 오늘 22번은 선생님이 결국에는 안 할 것 같거든.
안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하게 될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22번은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작년만 해도 2%였어.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있다. 이 중에 찍어서 맞춘 애들이 있을 거 없어. 있어. 자, 이렇게 등급 잡아봐. 정답률이 낮잖아? 찍어 맞춘 아이들의 비율이 꽤 많아. 아니, 찍어 맞추는 애들 되게 많아. 그렇게 막 찍어 맞추고 대충 찍어 맞춰가지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푼 애들은 2%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평가원은 얘를 공개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선생님의 경쟁사 메가스터디. 선생님은 이제 이투스 소속이지만 이투스 데이터는 잘 믿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최고잖아. 우리 현우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데이터는 사실 이투스가 잘해.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통계 분석하고 그 입결하고 이거 정확도는 사실은 메가가 1등일 줄 알았어요. 이투스가 아니라 이투스 계열의 청소. 여기가 데이터로 짱이 했잖아. 이투스 붙어 있는데 잘 보면 되게 청소력이 있어. 얘들이 진짜 잘 먹어. 지금도 분리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에 데이터가 진짜 정확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메가가 다 정확한 줄 알아. 메가 말이 다 맞지. 야 됐다 그래라.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러나 나도 메가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고요. 이투스도 들어가 봅니다. 정답률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정답률은 정확하지가 않았어. 야 니들이 시험을 봤어. 그럼 잘 본 애들이 많겠어? 못 본 애들이 많겠어? 못 본 애들이 많아. 못 본 애들이 들어가서 그거 다 체크하겠어? 안 해요.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중간에 보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애들이. 왜냐하면 특정 그 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갔을 거고 특정 등급대 아이들은 많지 않을 거니까 걔들을 뭐죠? 랜덤으로 돌려서 숫자를 만들어서 다시 넣는 거예요. 얘들은 점수를 안 넣으니까. 그러니까 편차가 생기지. 근데 그 정확도는 청소라고 이투스가 확실히 정확해. 이투스는 2%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찍은 애들이 있고 평가원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경험적으로 항상 그랬어. 여기 얘들이 고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 뭐죠? 잘못하면 제대로 푼 애들이 1%도 안 되는 거야. 야 그런 문제가 그럼 등급의 결정을 주는 건가요? 근데 계속 얘기했어. 다 22번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쪽에 붙어있는 0.5% 이내 애들이나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 정말 우리의 등급 결정 봐. 결국 21번 같은 문제나 20번 문제에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문제를 푸느냐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킬러를 푸냐 못 푸냐가 아니라 준킬러까지 내가 해결이 가능한가. 그리고 22번 같은 건 잘 찍어. 이때 찍어.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20번 문제는 말고 우선 21번을 삼각함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어때요? 이거 벌써 비주얼이 생겨본 게 마동석이지. 장난. 야, 한 주먹거리가 안 되겠네. 내가 한 주먹거리가 안 되겠네. 21번에 한 주먹만 맞으면 그냥 끝나겠네. 생긴 거 봐요. 양수 A, B야. A와 B가 조건이 좀 다른가 봐. 이때 fx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두 점의 중점이 x축 대충 알 거는 같아 정도 대각선을 양끝점으로 갑자기 직사각형을 그리고 날려 그려놓고 직사각형 넓이 줬어 해결할 만해 나 뭐야 갑자기 이거 손이 잘 안 가지 내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안정감이 없을 거야 자 이쪽으로 가보자 우선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이거는 노골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아까는 방정식을 그래프로 전환했지. 이번에는 그냥 주인공 자체가 삼각함수인데 fx a sin b 파이 x 라고 주어졌다고. 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삼각함수가 복잡하고 평행이동 들어가도 뭐 이렇게 x축 y축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기성과 대칭성과 최대치수예요. 자 따라해보자. 주기, 대칭, 최대치수. 그걸 그냥 여기서 우선 읽으라고. 자 우선 그걸 위해서 다시 정보를 보니까 A가 양수이기 때문에 폭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시작할 거죠.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그죠? 맞지? 그럼 됐어. 그다음 B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자 이 B는 주기에 영향을 주죠. 맞지? 근데 조심해. B파이가 앞에 붙었네. 주기부터 씁시다. 너의 주기는 얼마야? 원래는 2파인데 기본 주기를 어차피 암수니까 절대값 안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b분의 2가 주기예요. 그럼 b가 0과 1 사이니까 이 주기는 2보다는 클 거야. 맞죠? 주기는 2보다 클 거다. 그래서 이게 주기지. 맞죠? 최대는 a, 최소는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손이 간다? 왜 손이 가냐면
그려줘 그렇게. 그냥 박스를 안 그려 그냥 기본형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 해볼만 한 거야? 이거 해볼만 한 거야. 근데 왜 못하겠어? 1,F1과 16,F16. 자, 1이 어디고 16이 어디고 이게 도대체 어디쯤 지켜야 되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다가 함부로 점을 찍으면 안 되고요. 자, 잘 들어. 이 문제는 기하적 요소가 분명히 있죠. 도형이 도형. 야,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자, 오늘 우리 또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겠냐?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도형에 정답. 점 되게 당연한 걸 몰랐지? 선 면이죠. 근데 평면에서는 그냥 면이 기본 구성될 거니까 점 그리고 이걸 측정을 하겠다. 사실은 가격 크기 이렇게 전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좌표를 다루겠지. 뭘 다루고 있다고? 좌표. 그래서 좌표를 다루는 기하와 단순 도형은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해석기하. 무슨 기하? 해석기하는 점과 좌표를 다루는 도형 또는 점과 좌표의 뭐 함수 이런 것도 다 해석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논증기하라는 게 있다. 무슨 기하? 니들이 중학교 2학년 때만 했던 거 있잖아. 뭐 합동 찾고 뭐 닮음 찾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도 사인복스, 코사인복스 이건 뭐예요? 좌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도형만에 다루잖아. 근데 그게 논증기하라고 불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니네 의외로 여기서 그림 얘기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논리 문제야. 내가 점의 정보랑 가계 정보를 알고 있고 뭘 찾을 거야. 그럼 여기 내가 필요한 걸 논리적으로 쓰다가 보조선 한두 개로 논리 쫙 세워가지고 다루려는 게 논증기야. 근데 자꾸 그림 잘 무슨 짓을 하고 하냐고. 선생님이 원을 그리면 27년째 감자가 그려지거든? 그래도 문제는 잘 풀려. 그림 문제가 아니라 정보 찾기를 뭐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중요한 게 논리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좌표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해. 내가 뭐라고 썼냐? 점이 더 중요해. 그러면 이런 해석기하에서의 점에서는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 교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가 벌써 얘기했잖아. 1,F1과 16,F16이라는 점이 중요해. 그럼 저 그림을 먼저 그리면 안 되지. 내가 저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다 대고 대충 찍어가지고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면 나중에 그림이 난장판되죠. 점부터 잘 찍는 게 맞아. 그러면 그릴 수 있게 돼요. 왜?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차 이걸 안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위로 가서 네가 제시한 특이점, 특수점부터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딱 얘가 뭐라고 돼 있어? 잘 봐. 1,F1 근데 어디다 찍냐고. 이 정도 생각해봐야죠. F1이 도대체 뭐야? 아 이거야. A 사인 봐봐 B파이야 B파이. 그게 왜 썼을까? B파이는요 0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 8보다 작죠. 맞지? 그럼 이 사인 값은 음수가 나올 리는 없겠네. A도 양수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디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 나도 잘 모르니까 1,F1이 어딘가 찍힌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봐. 1,F1과 16,F16이 있는데 이 녀석의 중점, 성분 PQ의 중점이 X축에 있다는 얘기는요. 아, 결국 합동 쓰는 거야. 뭐? 합동 쓰는 거야. 합동. 그리고 해석기하에서 중요한 건 직각이고요. 직각좌표예요. 너랑 같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F1이라는 것과 F16은 서로 부호만 다르다라는 걸 기하적으로 끌어내야죠. 맞니? 아 그러네. 이게 첫 번째 별이 이거 어쨌든 써먹겠네 좀 이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맞죠? 근데 내가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녀석을 보니까 또 얘를 그릴 생각은 아직 하지 마. 이따 그릴 거야.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알려줄게. 여기 이런 거야. 여기서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 자봐. 우리가 그 논증기하랑 해석기하가 다른 건 뭐냐면 사실은 정보를 이렇게 읽어내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 기울기라고 그러지. 근데 실제로 저렇게 잘 안 읽죠. 모든 좌표의 기반은 평행수직이에요. 그냥 평행수직이야. 맞아? 근데 이놈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 평행하게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평행하게라고 얘기를 문제에서 이걸 읽으라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맞죠? 거기까지 읽을 수 있지. 이게 뭔데? 가를 꾸며준 PQ와 직사각형이에요. 괜찮지? 그럼 요거 길이가 얼마래? 1, 16 하니까 15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읽을 수 있어. 전체 넓이가 90이래. 그럼 네 길이가 얼마래? 6 잡았다. 대칭이니까 네가 그러네. 야 그러니까 F1이라고 네가 써줬던 거 있잖아. A 사인 B 파이가 아무튼 1이고 요거 문제 한 반 푼 것 같아. 왜냐하면 A가 됐든 B가 됐든 한 놈만 찾으면 대입하는 거. 맞지? 그럼 B를 찾을 수 있겠죠. 그 한 놈을 위해서 나 조건을 써야 되는데 결국 나가 어렵겠다. 이게 나가 문제네. 그게 킬링 포인트. 체크하십시오. 킬포. 나가 이 문제를 내가 푸느냐. 결국에 여기까지는 나 기본이라고 봐요. 근데 그 기본이 이걸 먼저 그리고 하면 복잡해. 곡선은 먼저 그리는 게 아니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설명할 때도 내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 먼저 이렇게 안 그린다고. 전부터 찍고 안 그려도 그만. 내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 전부터 찍어. 자, 그래? 거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어진 삼각함수랑 잘 보셔야 돼요. 이 직사각형의 교점을 얘기해요. 우와, 잠깐만. 교점. 이제 곡선이 그릴 수 있는데 잘 봐요. 이 직사각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미 직사각형과의 교점은 두 개가 있어. 근데 얘가 몇 개? 11개, 12개도 아니야. 11개야. 비대칭이야.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저 직사각형과의 교점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걸까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지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나오든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는 교점이 없잖아.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이게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 되냐. 이게 대칭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도 교점 없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 이렇게 지나 그래도 없는 거고 얘가 이렇게 지나 그래도 없는 거고 잘 생각해보면 여기는 안 맞는다니까. 그럼 결국엔 니들이 말하는 직사각형과의 교점은요 사실은 이걸 봐요. 내가 함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함수를 보고 있으니까 얘랑 만나는 거죠. 어디 1과 16에서 다시요. 1과 이걸 직사각형이라고 보지 말고 x가 1부터 16까지 해서 y는 3하고 y는 마이너스 3에서 11개를 만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가 봐봐. 지금 얘기를 한다면 이게 뭐 이렇게 다시 이게 이렇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니면 이게 뚫고 지나가겠지. 이걸 고민해봐.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됐지? 어디 갔어? 이렇게 뭐 여기 다시 이렇게 넘어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교점이 무조건 짝수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이렇게 튕길 수가 없어.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홀수란 얘기는요 내가 무조건 너는 자른다는 거지. 튕기지는 않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비대칭. 자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내가 어떻게 비대칭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야지.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야 4개가 되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뚫었어. 대칭 뚫었어. 그럼 봐봐요. 하나 둘 만약에 여기가 셋 넷 그럼 여기 하나 둘 여기 셋에서 끝나야 된다고. 내 말 이해되니? 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그쵸? 그거를 저기다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이제 곡선 그리겠다 했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시작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서 주기가 얼마인? b분의 2인 삼각함수랑 y는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1부터 16까지 뭐 교점이 6개, 5개든 6개, 5개든 만나게 그리겠다. 그럼 봐봐. 근데 어떻게 될 건데? 하나, 둘, 요거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 내 말이 여기서 끝난다고. 다시요. 하나, 둘,
야 너까지는 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왔지.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야 너한테서 마지막이야. 이해돼? 이게 너무 덧칠이 심하니까 이제 세 번째 그림 완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까지는 기초 대생이었고 이제 확실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뭘 그릴 건데? 이제 삼각함수 그릴게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대충 그려놓고 여기다 이제 직사각형 다시 채우겠다고.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혔어? 대칭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마지막이 돼야 되니까 이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들아 잘 봐.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우선 이게 가능하네. 그럼 이 자리가 16, 여기가 1이야. 맞아? 괜찮지?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뭐가 중요하다고? 주기와 대칭으로 풀게요. 주기와 대칭으로 풀게요. 여기 잘 봐봐.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니? 내가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어.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1이야. 근데 만약에 이 두 점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점대칭이 있어. 내 말 맞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의 꼭지가 다 합동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1이라고 지금. 맞니? 이쪽으로 와보자. 그 얘기는 왜 하고? 여기가 길이가 1이라고. 이게 1이야. 그럼 여기 얼마? 이게 15예요. 15. 선생님 막 아주 뭐 폼나게 푼 게 아니라 진짜 무식하게 푸는 거지.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가 1. 되게 답답하지만 그렇게 풀었어. 여기가 16이니까. 그럼 네가 뭔데? 나는 봐봐. 이 한 칸이 b분의 1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b분의 2니까. 여기 몇 칸 가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야. 내가 b분 어렵나라고 생각이 들는데 되게 쉽게 풀어주고 있는 거야. b가 얼마야? 3. 그럼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 조건에는 맞네. 그죠? 그럼 이게 답이 되겠네.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끝까지 조건이 맞는지 봐야죠. A 사인 자 b가 3. 오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A가 다죠.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잠깐 A 값이 무슨 수라고? 양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 마지막에 답을 뭐라고 쓰자라고 그랬냐면 조건에 틀린 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답이 뭐야? 마지막이 b분의 a라고 그랬어요. b분의 a니까 루트 3분의 6의 제곱이겠죠. 3분의 66에 36이니까 정식 답 맞는지 답 확인 좀 해봐. 12. 선생님은 답을 지금 무슨 12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잠깐만요. 이게 답이지. 왜냐면 여기 틀렸으니까 조건 다 맞으니까. 자, 틀렸어? 틀렸어? 야 잠깐만 지금 어디 틀렸어? b가 3분의 1이 아닌가요? b가 3분의 1 맞네? 3분의 1 3분의 파이 60도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3분의 1분의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6 야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디가 숫자가 아니면 이게 조건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몇 번이죠? 21번 A 사인 B 파이 맞죠? A 사인 B 파이 A 사인 B 파이가 이게 잘못 썼다. 이게 왜 1이지? 여기 잘못 썼어. 그러니까 A 사인 여기 옮겨 적으면서 A 사인 B 파이가 여기가 아까 얼마야? 1이 아니라 3이요. 3. 여기 잘못 써서 미안해. 왜 갑자기 1이 나왔니? 3이요. 3. 미쳤구나. 저는 3. 그러니까 그 A가 어째 느낌이 싸하다 했다. 2분의 루트 3이 3이니까 쏘리 A가 2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루트 3의 제곱이네요. 답은 108이야 그러면? 맞아요? 네. 아이고 미안. 이렇게
됐죠? 아 이게 3이었으니까 갑자기 1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정신 못 차리네. 아무튼 이거 답이 맞겠네. 근데 내가 되게 대단한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니네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거 가지고 푼 거라고. 이거예요. 수능 문제를 풀 때 되게 폼나게 풀고 막 그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지금은 대치동이 어떤 시장의 중심이긴 한데 난 대치동이 중심인 시장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대치동은 굉장히 매니악한 곳이에요. 극상위만을 위한. 근데 그게 지금은 대중성이 되버렸죠. 거기 풀이가 되게 독특한 풀이들을 좀 많이 하게 돼. 되게 독특한 풀이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좋지. 맞아. 왜냐면 테크니컬한 풀이가 없으면 시간을 못 줄인다고. 그런데 자꾸 아이들이 놓치는 게 있는 게 모든 문제를 되게 폼나고 테크니컬하게 풀 수 있을 거다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수학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요소에서 내가 기술을 부리면 되지. 근데 기술부터 부리려고 해. 이게 앞뒤가 기술을 부리지 마라가 아니라 기술부터 부리려고 그런다고. 이거 되게 빠른 풀이 없나? 아 그런 거 없어. 원칙적으로 가고 혹시 중간에 줄일 수 있는 어떤 테크니컬한 게 보이면 그때 끼워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류의 문제를 굉장히 기능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뭐 해줘? 그냥 점 찍고 대칭 그려놓은 다음에 넓이 비교하고 함수 가지고 이것저것 그려온 거잖아요. 뭘 기반으로? 주기 기반으로. 주기. 그리고 사실은 대칭성도 쓴 거야. 이게 대칭 아니에요. 너랑 여기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점대칭이니까 얘들이 계속 합동이란 말이야. 합동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길이 비교하는 게 정말 답답한 풀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로 이런 이제 준킬러 필러 문제를 푸는 걸 것이 맞다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제 지울게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짝수가 되니까 안 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그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 자, 답이 냈다고 또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이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케이스를 잡았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가 여기서 튕기는 경우는 되느냐. 이게 잘못하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소위 말해서 여기를 징한다고 그랬지 무조건 이렇게 징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그림도 그려질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내가 어쨌든 뭐 삼각함수는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랑 만나는 이 녀석의 위치가 반드시 여기부터 시작될 리가 없거든요. 여기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1, 저기 뭐 F1일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세보라고 내가 너를. 이거 봐봐. 그럼 직사각형이 이렇게 놓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이렇게 퍼져질 거고. 그럼 너의 교점이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둘도 이렇게 쌓인다. 그럼 여기도 둘도 이렇게 쌓여. 그럼 이렇게 둘둘 쌓일 리가 없어. 가까운 쪽에서 끝날까 이번엔 얘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케이스는 크게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인 거야. 세 가지. 튕길 때, 튀어나갈 때, 튀어 들어올 때. 내가 얼마 안 돼? 근데 튕길 때는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어. 오 반가워. 답을 아까처럼 잘 냈어. 그럼 얘를 생각하지 않지. 얘는 뭔데?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가 16이라고 그러지. 여기가 16, 여기가 16. 왜? 여기가 6, 여기가 5이니까. 그럼 여기가 5개, 여기가 6개니까 이런 그림도 가능한 게 아니야. 똑같이 푸십시오. 어떻게 똑같이 풀 거냐면, 봐봐.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가 1이라고 또. 그럼 여기가 15야. 똑같은 얘기겠어요. 여기가 15인데 얘가 꽁다리가 하나, 둘, 셋, 넷. 야 그럼 똑같아. 이것도 b가 3분의 1이 나와. 아니 계산하면 똑같다니까. 그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지만 이 그림은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 봐봐. b가 3분의 1이면 주기 봐요. 주기가 얼마야? 6이야. 주기가 6이니까 이 그림 봐요. 여기가 6이라고 6. 그럼 이게 3이니까 대충 맞지. 근데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데 이게 6이야. 내가 3인데 네가 어떻게 1이니? 여기가 1.5인데. 이건 그림이 그러니까 잘못돼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는지 아는 게 필요하죠. 공부할 때. 그냥 답 나왔으니까 됐어. 이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빨리 답 내고 넘어가는 게 맞지. 근데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맞나? 시간 더 늘려서 봐야 돼. 근데 니들은 두 개를 바꿔서 해. 공부할 때는 답 빨리 내고 끝내고 시험 시간에 그냥 이렇게 시간 다 날라가지. 안 돼. 시험 시간은 오히려 직관에 의존해야 되는 게 맞고 혼자 공부할 때는 직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봤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은 시험 시간에 뭘 안 봐도 되는지 걸러내는 게 편해. 근데 니들은 반대로 공부하는 거야. 왜? 숙제가 많아. 공부할 시간은 적어. 왜 공부할 시간이 적겠냐고.
왜 나의 공부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냐? 쇼츠 맨날 보니까 짧아지지. 유튜브도 보고, 이번에 우리 또 와이볼 애도 봐야 돼. 드라마도 봐야 돼. 잠도 자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답 내고 넘어가. 빨리. 평소에는 그렇게 가다가 시험 시간에 갑자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니까 그게 돼요. 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과제를 할 때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이것저것 다 보고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줄인다면 이거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해설지를 보는 걸 사람들이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 사람도 이상하다. 해설지가 필요해. 왜 이렇게 해설지를 길어? 다 써. 그럼 그걸 한 번쯤 봐야 돼. 그리고 나는 생각, 시험 시간에 저대로 안 풀고 요거는 걷어내고 가야지 라는 전략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버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그림이 안 되는 이유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메모하십시오. 주기, 대칭성이다. 모든 문제, 별표처럼. 그럼 요거는 해볼 만한 문제가 맞다고. 그럼 21번을 딱 정복하는 순간 사실은 1, 2컷의 결정이 이쪽에서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상가함수 오늘 그러니까 이것저것 문제를 다 주면 좀 어수선할 것 같아서 오늘은 상가함수입니다. 상가함수에 도형 문제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도형 문제까지도 있고 상가함수의 그래프도 있고 하고 이건 어떻게 제작된 거냐면요. 올해 수능 완성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한 문제당 2개씩 변형해놓은 걸 팀에서 제작을 해서 그걸 내가 다시 가져왔어요. 다시 재편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상가함수 이번 주에 좀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넘어가시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의 상가함수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가셔서 수토 얘기 한번 했고 수원 얘기. 자, 뭐 할 것 같니? 수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열 얘기가 약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디로 갈 거냐면 잠깐 7번은 7번은 안 풀 건데 계산 문제죠. 방정식화하는 문제. 요거 계산 꼬이면 힘들어져. 요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친구들이 계산이 꼬이니까 정답들이 확 날라가요. 정답들이 확 날라가요. 내가 아까 1번부터 15번까지가 있을 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15번이고 얘가 정답률이 제일 낮은 게 경향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몇 번이 제일 정답률이 낮았냐면 12번. 12번이 지수로고 도형 문제. 이런 거 지수로고 그래프 문제. 지수로고 그래프 문제보다 수투 문제를 더 잘 푼 거예요. 뒤쪽의 문제. 그럼 지수로고 그래프를 왜 틀렸을까? 7번 얘기 한번 하고 가자. 7번 같은 것 때문에 틀린 거야. 뭐지? 몇 가졌어? 계산 실수, 유도. 계산 실수, 유도.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계산이 길어지면 나가요. 6월 모의평가는 N수생도 들어온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충격이야. 12번은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전히 내 머릿속에 충격 중이야. 애들의 정답률은 왜 이렇게 떨어졌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A가 1보다 커요. 7번 얘기하면 봐요. B가 0보다 커요. 로그, 자, 기본형 계산이야. 이거는 못할 리가 없거든. 2B, 5. 로그, B. 로그, 그럼 내가 쓰고 있는 문자는 A와 B와 밑은 2이거나 A인데 충분히 통일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잡아놓은, 뭐예요? 그냥 방정식 문제예요. 그럼 나는 그냥 연산의 정리를 위해서 이건 누가 봐도 요거는 그냥 따로따로 끊어가는 게 좋겠죠. 밑이 A고 진수가 2가 되고 밑이 A고 진수가 B가 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모양이 여기 있다고 그대로 있죠. 근데 얘는 반대로 있죠. 역수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치환형 방정식 구조잖아요. 내가 그냥 뭐 편의상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할게. 잘 썼지?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할게. 치환하는 게 낫죠. 그럼 얘가 B인가요? 그러니까 B 하고 나는 역수니까 이렇게 아니 이건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B 자리에다가 널 집어넣어서 B 자리에다가 5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진짜 별거 아니지. 진짜 2A를 곱해.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넘어가면 2분의 3 그냥 교과서 기본 예제 수준인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도 오답이 좀 생길 것 같다는 거죠. 도대체 오답은 여기서는 안 생겨요. 그래서 갈게요. 2A를 곱해 3A야 2A를 곱해 2A 제곱해
잘하는 거 봐요 또. 2a 곱해 이렇게 정리가 돼. 2a 제곱이야. 마이너스 3a. 여기서부터 신중해야지. 자, 인수분해도 되나? 2a. 이런 것도 잘 되게 만들었네. 잘했지 지금.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죠. 로그 a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로그 a의 2가 2라고. 그냥 여기서 잘 골라. a가 뭐라고 그랬니? 1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밑에 문자가 들어가면 이것들이 묘하게, 이것들이 미안, 애들이 묘하게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뒤집어. 2에 a가 마이너스 2 이거나 로그 2에 a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얘다. 모든 대수적 요소는 기하적 요소를 끼고 살아. 그게 뭐죠? 이 단원의 제목은 지수 로그가 아니야. 지수함수, 로그함수예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아니 a가 1보다 큰 게 양수 아니야? 버리고 가야지. 그럼 어디서 실수? 여기서 실수. 계산 조금 복잡해지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실수하거나 문제를 포기하거나. 그럼 내가 저번에 12번 문제를 애들이 왜 그랬어? 도형이 어려울까? 아니에요. 수식만 하고 엉키니까 뒤에서 했어요. 계산을 못해. 답도 못 골라. 이건 뭐? A는 루트야. 끝났지. 됐죠? 여기까지. 이게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에이 선생님 나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요 시험 문제를 보면서 혹시라도 어딘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없이 기본형 문제 연습 되게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센 A 단계 무시하면 안 돼. 센 A 단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기본 연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센 A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아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센 A야. 그래서 센 A, 센 A. 야, 센 B까지만 해결해도 내가 보기엔 2등 높으면 그냥 더 거뜬해. 야, C는 필요 없어. 센이 중요해. 모두 센 합시다. 넘어갈게요. 기본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센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 넘어가시고요. 이건 이제 로그였으니까 뒤로 가셔서 나는 11번 문제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얘들 문제다 진짜 별론데 너희들한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뭐냐면 11번. 이거는 한 줄짜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 등차 수열 공식도 배웠고 등비 수열 공식도 배웠고 시그마 성질도 배우고 했는데 옆에다 쓸까요? 11번은 추론형 혹은 점화식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인접한 항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숫자 연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외워서 풀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외운 것도 없고. 그러면 나는 그냥 다시 수열적 지식. 수열적 지식이 뭐죠? 규칙이 없는 수열은 우리가 안 하니까.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긴 하지만 규칙을 찾아낸다? 그럼 규칙이 1항부터 끝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부분 묶어서 규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내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건 시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추론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 현재 추론은요. 자, 한다. 정방향으로 가거나 이게 뭐죠? 1항에서 2항 이게 그냥 비남적 사고 2항에서 3항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잘하면 돼? 계산만 잘하면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자, 내가 5항을 알고 있는데 1항으로 가야 돼. 그럼 이거는 조금 복잡했어. 이거는 뭐가 필요해?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지. 보통은 케이스가 나눠져 있고. 하지만 케이스를 분류한다면 뭘 또 잘해야 돼? 이거 그냥 계산 문제야. 이거 그냥 계산 문제야. 수연산 문제라고요. 덧셈 좀 하냐 너? 곱셈 좀 해? 곱셈 좀 하고 덧셈 어떻게 뺄셈 좀 때릴 수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깊게 가면 방정식, 좀 더 깊게 가면 연립 방정식 풀이, 좀 더 깊게 가면 함수 그래프의 교점 정도로 다 끝나. 이거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뭘 해줘야 돼? 문제가 뭘 알려주는지를 잘 보세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자, 가볼게요. 자, 등차 수열. 나 등차 수열 알아 몰라? 알아. 등차 수열을 모를 리가 없잖아. 등차 수열에서 공차를 줬어. 그러면 이 수열의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지금. 공차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수열을 그냥 규정한 거잖아요. 그래? 야, 그럼 잠깐만. 공차가 이거 땡큐.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 있고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잘 읽어. 20항 찾으래.
그럼 첫 항을 알면 되지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건데 아니, 박스 조건 봐요. 난생 처음 보는 조건. 난생 처음 보는 조건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의 기억이나 경험에 의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내가 경험했던 익숙함을 가지고 풀기가 힘들다고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 문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그냥 요 자체를 읽으라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모든 등급대의 아이들이 동일한 환경에 접한다고 합니다. 등급이 좋은 아이들이 이걸 봤을까? 어디서? 아니야. 이런 문제를 경험했을까? 아니야. 대치동에 가서 뭐 시대인재 가면 이런 문제를 줄까? 아니야. 난생 처음 보다 다 이런 것들을. 그래? 동일한 경우들. 그럼 나는 근데 똑같이 읽어. A, M과 여기 봐야 돼. 갑자기 M이야. 그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M은 변수야, 상수야. 갑자기 상수야. 어떤 항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A, N 그러면 얘는 변수예요. 모든 자연수 대상으로. A, M은 어떤 놈이 있나 보지. 그게 뭐 2항이든 3항이든 뭐 2항도 되고 5항도 되든 어떤 항이란 말이야. 근데 그 N번째 항에다가 A, M에다가 여기다 A, M 플러스 1이라고 썼어. 자, 요거는 우리의 경험이 있어. A, M 플러스 1은 의미가 없지. 왜 의미가 없을까요? A, M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러니까 모두 다 A, M이에요. 내 말 맞지? 요 정도, 요 정도. 그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공차를 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자연수가 된대가 이제 모르는 거죠. 너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수열을 내가 외우고 있는 적은 없으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의 얼씨구 최대값이 10이다. 10일 때까지 된다. 어쨌든 10은 된다. 9도 된다. 8도 된다.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가볼게요. 여기 봐요. 얘를 전개할 때 AM에다가 AM을 곱하면 자연수겠지만 AM에다가 얘를 곱하면 자연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줘. 잡았다. 2분의 1과 곱해져가지고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 정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n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짝수죠. 왜냐면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함수 값, 이 수열의 값이 홀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AM이 짝수가 되고 그 짝수에다가 이거를 곱한 것들이 자연수가 되는 M의 마지막이 10이라는 얘기야. 10.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저 AM은 뭐라는 얘기예요? AM은 2K 이렇게 얘기를 하고 K는 무슨 수? 자연수. 근데 여기서 때려 맞출 수가 있는 게 잘 봐봐. 잘 보세요. 저 주어진 등차 수열은 감소 수열이잖아요. 그럼 봐봐. 10항까지가 자연수가 나오고 11항부터는 이거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11항부터는 저것이 곱해진 게 뭐 다섯 개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A의 10항이 마지막 짝수여야 되잖아.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춘다. 10항이 마지막 짝수여야 된다. 그럼 마지막 짝수가 뭐겠니? 여기서 마지막 짝수지만 실제로는 처음 짝수겠죠. 왜냐면 자가지가 끝나야 되니까. 2겠네 이렇게. 아, 문제 별로입니다. 문제 별로야. 왜냐면 갈 길을 정해놨어. 그럼 그러고서 A의 10을 20을 찾으면 이게 또 답이에요. 근데 약간 이게 맞나 좀 고민되지 않니? 맞나? 근데 이게 맞아요. 왜? 다시 봐봐. 짝수야. 네가 짝수가 돼야 된다고. 다시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요. 문제에 의존해. 네가 짝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꼴인데 10항에서 끝나야 돼. 10항에서 끝나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곳에서는 절대 짝수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마지막이지. 맞아? 그럼 A의 20은 어떻게 돼? 여기다가 뭐 플러스 10D. D가 아까 얼마야? 이거 뭐 마이너스 3인가요? 답이 있구만 또 5번이야. 그죠? 근데 확인을 해봐야지. 왜? 만약에 이 10항 그럼 도대체 2에서 끝난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4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가 아닌 짝수가 됐을 때 모순점을 찾아야 이게 답일 거 아니야. 나는 이거는 그냥 감으로 2가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2로 여기서 끝난다라는 걸 확언하기에는 뭐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내가 확인해야 돼. 확인. 생각해봐. A 10이 4야? 그럼 A의 11은 얼마야? 이렇게 봐. 그쵸? 그럼 2분의 7이고 이게 봐봐. 이게 벌써 이게 3이죠? 이게 뭐야? A의 13이 2분의 5. 이거 봐봐. A의 14가 2가 되면 요 다음에도 얘도 자기 말 꼬이지 말고 얘에서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14 때도 되는 거야. 끝나는 짝수는 2여예요.
끝나는 짝수를 이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어. 맞죠? 이 논리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별로다. 왜? 그냥 답은 정해놓고 문제를 그냥 풀게 되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이런 논법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아 이런 문제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화식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문제가 이거보다 더 좋다는 걸 느낄 거야. 정영경. 니들 앞에 있는 정영경 있잖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 다음 주에 내 문제 가져와. 니네 그 가수 있잖아. 가수. 요즘에 가수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 유진스. 대세죠. 대세인 것 같아요. 유진스가 대세인 것 같고요. 남돌 그룹은 요즘에 국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그룹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 아이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혹시 말 실수했나? 아니죠. 남돌은 별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돌은 눈에 안 띄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 유진스랑 밖에 모르겠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노래를 만들진 않지. 나 그래서 가수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은 싱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자기가 가사를 쓰고 자기가 작곡도 하는데 노래를 하면서 편곡까지 하는 사람이 난 진짜 아티스트라고.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면 곡을 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곡을 잘 만들면 가창력이 안 되는 애들이 많은데 가창도 되고 노래도 되고 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나눠지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근데 진짜는 뭐라고? 싱송라이터. 나 같은 사람이야. 강의도 잘해. 강의 잘해. 장난 아니야. 강의도 잘하죠. 그리고 콘텐츠도 잘 만들고 문제도 만들고.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수업이 또 잘 되겠어. 싱송라이터 같은 사람이야. 보시면 되고. 어쨌든 내가 최근에 줬던 자료들도 내가 다 만든 문제들하고 이런 것도 섞여 있고 그 중에는 같이 만들고 협업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한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만드는 문항의 비율이 좀 많은 편이다.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내가 만든 걸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얘를 좀 다시 전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평 직전인 다음 주에는 내가 오늘은 좀 부담될 것 같아서 모의고사를 안 가져왔고요. 다음 주에 내가 모의고사 한 번 더 드릴게요. 시간 될 때 좀 풀어보시고. 알았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이 주별로 그 완성형 30문제 모의고사를 다 드릴 건데 다 풀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 뒷부분 미적분이 좀 안 돼 있고 하면 그냥 앞에 것만 좀 풀고 본인이 배운 만큼까지만 푸시되 만약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스물 한 7문제가 된다면 이걸 딱 시간을 맞춰놓고 푸는 게 좀 좋고 그렇게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수열 이야기 잠깐 했는데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3번 얘기랑 연결해서 봅시다. 13번. 그리고 15번 수열은 우선 이번에 안 풀게요. 요즘 문제가 좀 어려워서 중요한 전달만 좀 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되면 좀 연결해서 볼게요. 10분만 쉬었다 봅시다. 9시 14분인 것 같아요.